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제네시스 리크리에이트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거 나와서 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G80 전동화 모델이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EG80인지 G80E인지 아직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가격에 대해서 정비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단 5.9초가 네, 이번에 일단 않는다고 제네시스 G80의 전동화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네시스의 G80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몇몇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부분이 이 그릴하고 범퍼 아래쪽 부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G 매트릭스라고 하죠. 제네시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전기 모터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막아둔 그런 형상을 적용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사실 저는 기아 K8이 떠오르거든요. K8에서 봤던 말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범퍼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 크롬으로 이루어진 이 크롬 바,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를 한층 더 넓어 보이고 더 낮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전기차라고 하면은 조금 친환경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고급스럽거나 그런 이미지를 좀 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충전구는 이쪽에 있고요, G라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의외로 전동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똑딱이라 그러죠. 똑딱이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DC2 콤보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이지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로고를 숨기는 것은 아마도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 라이다 센서죠.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딱 막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멀리서 보면은 티가 잘 안 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차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을 그대로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 5라든가 뭐 EV6라든가 이런 차들에서 봤던 프렁크, 앞에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게 하면서 만들었던 그 억지로 만들었던 프렁크는 적용이 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전기 모터의 사이즈가 좀 큰 것이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 큰 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따가 뒤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뒤쪽에서는 좀 단점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이 좀 오묘하죠. 오묘한 색깔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G80 전동화 모델하고 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옆모습 한번 볼까요? 자, 옆모습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G80 내연기관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G80 전동화 모델에 전용으로 들어간 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됐다는 점이에요. 살이 굉장히 많죠. 이런 디자인을 제네시스 G80부터 좀 여러 모델의 여러 트림의 옵션으로도 제공을 하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전동화 모델이라는 것을 딱히 티를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데다가 뭐 금색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티를 내는 그런 디자인들도 있었는데, 일단 뭐 디자인만 보면은 오히려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창문을 감싸고 있는 이런 크롬의 테두리라든가 또 아래쪽에 들어간 이런 크롬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것을 봐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차분한 디자인의 전기차를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제네시스 G80의 또 하나의 파생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옆모습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바로 뒷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인데 뒷모습도 앞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 변화가 약간 있어요. 디자인 변화가 크지는 않은데 약간의 디자인 변화가 생긴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디젤 모델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배기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전기 모터의 크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제 이 트렁크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모델이었고 또 내연기관 모델이었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면서 이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왜 쓰이나? 그쵸. 살짝 이렇게 가려놨는데 전기 모터의 자리가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살짝은 좁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로 인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실 이 정도 차급을 타시는 분들은 골프채 이런 거 골프채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트렁크 공간이 좀 중요한 편인데 어쩔 수 없는 양보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80 자체가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럭셔리 세단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쉽기는 하네요. 자, 실내 한번 볼까요? 자, 우와. 제 덩치가 아무리 크다곤 하지만 자, 이번에는 이 G80 전동화 모델의 1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바닥도 높아졌고 머리 공간도 조금은 좁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트를 최대한 아래로 내린 상태거든요. 근데도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사실 요거는 아까 이야기를 빼먹긴 했는데 지붕에 이 솔라 루프 태양광 충전 패널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장이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패들 시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었죠.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패들 시프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패들 시프터가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으로서 기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오프부터 파워까지 지금의 파워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계기판에 추가가 됐어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G80하고 굉장히 동일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EV라고 하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EV 메뉴를 살펴보면은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솔라 패널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공조기를 끄면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능이죠.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쓸 수 있는 V2L 전기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데야? 자, 이번에는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2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의외로 변화가 있어서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에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그런 가죽이나 플라스틱을 적용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옆에 도어 트림 쪽 컬러라든가 지금 지붕에 이런 가죽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좀 재밌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라든가 가운데 이런 컨트롤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터치 패널도 터치 반응도 꽤 빠르고 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역시나 일반 내연기관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라서 그런지 배터리를 하부에 깔면서 바닥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바닥이 약간 높아져 가지고 지금 발이 놓이는 위치도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덕분에 머리 공간도 약간 좀 예전보다는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G80 기존의 G80를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80 전동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재밌는 것들이 있죠.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이런 차들에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해서 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닐 수는 있는데 전동화 플랫폼을 꼭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차라고 하더라도 이런 노력들이 더 더해지면서 탄소 발생도 줄이고 더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메라진 최정 필기자였습니다.